운명의 날입니다. 누구의 운명의 날이냐 보시죠. 한동훈 오늘 운명의 날. 돌아온 장동혁 제명 직진 하나입니다. 지금 8시 49분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9시인가요? 국민의힘 아마도 최고위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 열릴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안이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한테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일 제명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대기 때문에 시세가 좋은 건데 시세가 이렇게 또 낮으면은 수확량이 힘에서 저쪽 있나 보고 이쪽은 영상 코너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나 사주세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헬쑥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점검한다고 지금 갔어요. 근데 물가 점검한 거 말고 기자들이 물어본 거는 또 제명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절차 따라서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절차를 따를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인즉슨 최수영 위원님. 절차 따라 제명합니다. 라는 겁니까? 그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오늘일지는 좀 불투명하죠. 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실 첫 당무 그 회의잖아요. 네. 복귀 8일 단식 후에 어제는 이제 민생 현장을 간 거고. 근데 과연 8일 동안 단식하면서 결집한 그런 보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첫 말하자면 당무회의 때, 최고회의 때 그거를 안건을 올린다? 그럼 이것으로 다 일파만파가 될 텐데. 네. 근데 최소한 저는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대여 공세의 메시지가 좀 나간 다음에 그다음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순 이렇게 저는 약간 좀 늦출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어쨌든 하긴 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냐 아니냐의 여부지.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최근의 흐름의 기류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강행한다. 아마 그거를 한 전 대표도 인식하고 어저께 행사를 간 걸로 봐요. 근데 사실 저희 이 기자들도 그러고 언론도 이게 예측을 하는 게 오늘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단식하고 어제 복귀를 했거든요. 네. 최고위가 있는 직전 날 복귀를 한 건 이튿날 있는 최고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복귀한 거 아니야라는 예측들을 사실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밤 사이,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 네. 많은 전략적 논의들을 했겠죠. 근데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굳이 가능성을 본다면은 네. 할 가능성 40, 오늘 안 할 가능성 60. 조금 저는 안 할 가능성 더 보는 이유는 네. 뭐 저라면은 오늘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문제도 있고 좀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게 많으니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하루 내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도 저는 뭐 굳이 그게 촌각을 다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차피 선택자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이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입이 잠아놓은 물고기인데 네. 굳이 오늘 잡을 필요 있냐. 며칠 뒤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할 가능성도 60%는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 전 언론이 지금 쓰고 있죠. 목요일 날 뭐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외부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YS 다큐멘터리를 보러 간 자리였었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가 YS의 얘기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사실 이 YS가 1979년 유신 정권에 저항하다가 당시에 최초 지금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인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는 뭐 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박창하 교수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데 닭은 모가지가 또 비틀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당계 문제, 당 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것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억압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당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굳이 어제 YS 영화를 보러 간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과거 유신 정부와 싸우다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나는 지금 당내에서 그 김영삼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분은 나에게 있는 거고 네. 저들이야말로 지금 해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그런 그 제명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쨌든 닭의 모가지는 비틀려요. 제명은 됩니다. 그게 오늘일지 다음 주 월요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끝나냐. 그러니까 79년 10월 유신 정권 때 제명당했지만 YS는 결국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하거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럼 문제는 1라운드, 제명의 1라운드는 끝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2라운드가 또 시작됩니다. 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제명의 결정이 오늘 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대구에 이제 재보선이 열리면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다시 입당을 시도를 할지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설 민심 밥상에 소위 말해서 이 당 내분, 국민의힘의 당 내분 사태가 또다시 이 밥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100%다. 특히 TK 지역의 밥상에는 100%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과연 이거 정리하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서 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장도혁 대표의 생각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태가 후폭풍이 오래 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제명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너 닭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무슨 염치로 YS의 어로까지 더럽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오타가 아닙니다. 니는 새벽닭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해. 나라 망친 사람들이 사라져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지금 독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최수영 위원님, 넌 닭이 아니라 개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주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약간 핵심 지지층에서 네. 보는 시각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대변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탈당해서 당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TK의 주류의 그런 생각과 강성 당원들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선택지가 많잖아요. 가처분 신청 말씀하셨죠? 가처분 신청하면 이게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네. 법적 다툼으로 가서 당도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서로 고소고발전을 해가지고 자 그럼 단계 게시판 한번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명서부터 이게 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는 했다고 쳐도 이게 법률로 문제를 비화되면 본인한테 별로 유리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또 법률 싸움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많지 않고 결국은 제명이 된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참으면서 그다음에 그 권토중례를 노리는 좀 침묵의 시간을 갖고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권에 도전하느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이 깊을 거예요. 네. 이 자체 보실까요?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명은 뭐 그냥 고정값.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냐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가 나온 가처분 신청, 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개의 건은 아니고 신당 창당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요. 무소속 출마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 인 건데 일단 가처분 신청 요 부분이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제명까지 가고 가처분을 낸다고 하면 이게 사실 또 받아들여질까 안 될까 여부가 사실 또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당원 자격을 임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안 소송. 이 징계가 무효다, 징계가 잘못됐다 소송을 가게 되는데 네. 만에 하나 그 법원 판단에서 한동훈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과연 끌어안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짧게 본다면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찌 보자면 인용을 받아서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이 징계가 합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쉽게 그 카드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기각이 되면 그 자체로 또 오히려 나머지 여지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죠. 신당, 창당. 사실 당에서 제명이 되면 당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거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른바 친한파라고 불리는 다른 의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제명됐을 경우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예. 왜냐하면 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나 영향력 네.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예.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그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의원들은 일단 당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예, 당의 예.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창당 생각은 전혀 없고요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여기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자가 아유 오늘 진짜 탈당 욕구가 몇 번이나 돋아서라고 글을 올렸더니 탈당하지 마세요라는 답글을 올립니다. 네. 이걸 보면 일단 창당은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의 현재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확히 들어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하나죠. 아까 그 세 가지 선택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면 가처분 아니면 신당 창당. 근데 이것도 요 얘기했고 요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냐라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 최수영 위원님. 무소속 출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대표 주변에서 나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뭐냐면 네. 지금 대구시장에 지금 중진들 4명이 이제 아마 출마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제 후보가 되면 벌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그럼 보궐선거를 하죠? 네. 그럼 대구니까 대구가 혹시 과거 이준석처럼 전략적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전략적으로 당선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니 3파전으로만 가면은 한 전 대표가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복당까지 거쳐서 당을 접수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만일 거기서 이제 져서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그러면 한 전 대표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나죠. 대선 근처에도 못 가보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뭐 아니면 크죠. 도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리스크가 큰 도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지로는 저는 거론이 되지만 쉽지 네. 않을 것이다. 결국 물론 또 한 전 대표 주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성정상 승부를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이걸 옳다 그러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보긴 그렇고 네. 다만 저는 이 선택지가 한 전 대표의 서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 한 전 대표는 조금 휴지기를 갖고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심지어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화면에 최수영 의원님 옆에 뭐가 나가고 있냐.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시각 9시 2분을 넘어서 3분에 가까워진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하나 저희가 좀 살짝 좀 따로 들어봤었는데 물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복귀하자마자 막 하나로마트 가고 뭐 이렇게 AT 가고 그러면서 물가 얘기를 하고 한 거를 비춰봤을 때 물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이 아까 오늘 안 할 가능성이 60%다. 오늘 뭐 물가나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아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냐 여부를 좀 보고 저희가 혹 얘기가 나오면 바로 라이브로 또 물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말씀은 박정환 교수님 무소속 출마 이거 쉽지 않아요. 3파전 됐다가 괜히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되면 그럼 그 여파 어떻게 다 떠안을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이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급 주자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만의 정치적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내려 꽂힌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전당대회에서 된 적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중요한데 문제는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척을 지는 소위 말해서 당원들과 척을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과연 득실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대패를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장도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도혁 대표 책임론 이후에 비대위가 또 만들어질 텐데 그때 가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원들에게 나의 운명을 맡긴다 이러면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네.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소속 출마를 할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정말 반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 얘기를 하면서 살짝 들어보면은 최수영 의원님, 아까 뭐 가처분도 사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완전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셨긴 했습니다만 무소속을 택하느니 가처분이 또 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 만약 가처분 걸었을 때 네. 아마 법원이 이 당에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걸 진짜 이건 인용이 아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당원자격 유지하잖아요. 그럼 당이 이 사건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사건을 접수시키면 입건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이거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네. 한 전 대표 IP 추적이라는 이런 게 수사 대상에서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부담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쟁송으로 간다 해도 이 부담. 그래서 한 전 대표도 법률로 가는 게 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선택지는 저는 어렵지만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백의종군하면서 지선 이후를 도모할 것인가. 저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저는 그렇게 빨리 허겁지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오늘 가능성을 제가 안 할 가능성이 60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가능성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공간도 넓지도 않고 시간이 오히려 한 전 대표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럼 사실 오늘 안 하고 다음으로 시간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 물밑으로 뭔가 얘기가 양쪽 간에 오가는 게 있으면 시간을 벌고 약간 상황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물밑 이 대화가 있는 겁니까?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단식 8일 하는 동안 갔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사라졌던 것. 그게 가장 뼈아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한 전 대표가 오롯이 담아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라고 얘기했고 네. 아마 굉장히 그때 물밑 조율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될 거였으면 진즉에 됐다. 단식 8일 동안 하면서 그때 안 됐으면 지금 그 물꼬가 트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9시 7분을 좀 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 최고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이 장 대표를 넘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순번으로 발언 기회가 넘어갔는데 모두 발언이 끝나고 그럼 비공개선 얘기를 할 거냐 여부까지 좀 봐야 되는 건데 최수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